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은행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하면 가을을 상징하고 가을에는 좀 물드는 계절이잖아요. 그런 은행을 그리기 위해서 은행잎을 좀 먼저 알아보자고요. 은행잎은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부채 모양으로 된 것, 그 다음 여러 형태로 갈라진 것, 그 다음에 두 개, 우리 흔히 아는 은행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둘로 쪼개졌지만 여러 가닥에 무늬가 있는 거 있고 이렇게 또 온전한 게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크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둘을 합친 이런 형도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 형태, 온전하게 부채형, 그 다음 많이 갈라진 것, 그 다음 두 개로 우리가 갈라진 것, 그리고서는 이 둘을 합친 갈라지면서도 크게 갈라진 곳이 있는 은행잎, 이런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것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말리면서 해도 되겠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은행잎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은행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은행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잎을 그릴 때는 먼저 이렇게 노랑을 올려줍니다. 노랑을, 당연히 은행잎이 노랗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은행잎 노랗게 올려주고요. 그 끝에 당연히 주황을 찍습니다. 주황을 너무 많이 찍지는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찍어주고, 자, 노랑과 주황을 찍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색을 가지고 한번 은행잎을 그려보자고요. 은행잎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얘들은 나무 한 가지에 쭉 모여서 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그 가운데 먼저 이렇게 그려줘요. 가운데 먼저 이렇게 가운데 먼저 그려줘요. 그래 놓고 양 옆에서 이렇게 몰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래 놓고 요 모여든 요 상태에 끝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들어가 주죠.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형태를 잡아보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가운데 먼저 그렸잖아요 제가, 그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먼저 그렸고, 또 하나는 여기 쫓아오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물들고,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그걸 의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얘들은 이렇게 잎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난단 말이에요.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쭉 모아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랑 끝에 주황을 하고요. 혹시라도 좀 더 하고 싶으면 연지를 살짝만 하는데, 이건 절대 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이제 다양한 모양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오면 여기에 겹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면, 겹친 거니까 좀 뒤가 더 진해도 좋겠죠. 위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때 이렇게 붓이 쫙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왜냐? 실제로 얘들 잎이 잘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은행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랑에 주황을 찍고, 또는 그렇죠, 연초록을 찍어서 아직 좀 덜 물든 것도 있잖아요. 그리다 보면, 그죠? 그러는 애들도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행잎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색이 여러 개
모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겹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서 그리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겹친 걸 이렇게 잘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걸 혼동할까봐 잎사귀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얘들이 이렇게 겹쳐 들어가죠. 그죠? 이러면서 모양을 살살 잡아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랑을 충분히 올려줍니다. 은행은 노랗잖아요. 그리고 이 노란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물든 색 중에서 은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좀 황금을 닮았어요. 심지어 은행 금리도 올라가는데 은행이라는 이름도 똑같네요. 여기서 뭐 얼마든지 이렇게 나와서 또 할 수 있겠죠? 모양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와서 이쪽은 이렇게 오는데 이쪽은 이렇게 싹 겹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예쁜가요? 색깔이.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온 것들을 좀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빼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몰아줍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진해요. 얘들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옆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모양새가 됐든 여러분이 이렇게 두 번에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두 번에 그래 놓고 살짝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물들어서 또 숨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은행잎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뭐 은행이 꼭 이렇게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자신 있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짧게만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쪽 이렇게 그려주면 은행이 되겠죠.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용해서 하세요. 그리고 색깔이 꼭 저렇게 노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덜 한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옆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꼭 정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그려주시면 더 좋겠죠. 크고 작은 것도 확실히 좀 해주면 좋고요. 모든 은행은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모여서 나요. 모여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나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를 해놓고 좀 그려볼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더 모양을 더 정확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뭉쳐서 여기서 이렇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있을 때 굵은 둥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이렇게 굵은 둥치를 또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나는 곳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딱 가면 은행이 절로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 물론 가지에 따라서는 때로는 옆으로 가서 쭉 처진 가지 속에 새가 있을 수도 있고, 쭉 올라간 가지에 이렇게 해놓고 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탁 나온 곳에 뭐가 있다? 그렇죠. 잎사귀들이 모여서 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모여서 피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요런데 또 여기에서 또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얼마든지 옆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좀 덜 물든 것도 좀 해보죠. 덜 물든 것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할 나위 없는 은행잎이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은행잎이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 한 마리를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를 그리는 이유는 이 생명력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어느 쪽으로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뭐 위쪽을 보든 뭐 어디를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뭐 이렇게 꼬리를 위로 올려줘도 되고, 뭐 이렇게 꼬리를 위로 올려줘도 되고, 뭐 어느 쪽으로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꼬리 털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머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좀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좀 작은 붓으로 그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큰 붓을 이용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하나 붓 잡았으면 웬만하면 그거로 다 해결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앞에 가슴털을 좀 해줍니다. 가슴털은 뭐 여러 가지 색으로 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색으로 좀 해서, 네, 이렇게 붙여주고,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리색을 좀 해볼게요. 주황과 연지를 이용하고 끝에 검정을 좀만 찍어서 이 친구를 다리를 해줍니다. 머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쯤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서 탁 이렇게 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발가락을 통해서 움켜쥐인 거를 좀 표현을 해 주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흰색과 부리를 한번 해볼게요. 흰색은 뭐를 통해서 날개 위에 덮개 기시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서 잘 압니다, 이제. 그죠? 이렇게 하고, 그래 놓고 흰색을 조금만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여러분이 좀 잘 써야 돼요. 물론 눈동자도 찍어주고, 그 다음 요 앞에, 그쵸? 털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날개의 덮개깃도 살짝만 이렇게 해줘.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새의 형태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잎사귀에 인맥이 있어요. 인맥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은행잎에 은행이 잎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인맥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다 할 필요는 없겠으나 지금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좀 진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보라고 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진하게 했지만 이게 또 마르면 또 여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인맥이 좀 있으면 싹 말라 들어가서 여러분에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진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어떤가요? 인맥 그리는 법 다 배우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이런 거를 좀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지금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그냥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런 계기가 돼서 그리는 법을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을 그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물드는구나. 그것도 좀 노란색이라고 하는 희망 또는 막 병아리 같이 막 나오는 그런, 물론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들면 누구나 다 꽃이 되는데 은행도 이렇게 물들고 나면 좀 멋스러운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그립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노란색과, 예, 노란색을 좀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충분히 묻혀서 노랑을 좀 비벼줘요. 그런 후에 얘를 여기에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잎에. 그러면 이 노랑이 좀 더 선명해지거니와 또 느낌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갑자기 황금비가 내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네. 뭐 여러분에게 좀 이런 방법으로 은행도 가르쳐 드렸는데요. 은행이 그릴 때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도 좀 한번 멋진 그림으로 은행 만나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그려 드렸으니까, 예,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의 하나의 방법이 하나 생기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